네,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는 일단은 시적 상황, 화자가 타지에 있어요. 됐습니까? 우라지오가 블라디보스토크를 우리말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의 시적 상황, 타지에 있는 화자가. 그리고 이 상황에서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다고.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됐죠? 타지에 머물고 있는 시적 상황에서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 하는 화자의 모습이 있다. 근데 일단 물론 갈 수 없어요. 작품 안에서 확인할 거지만. 자, 본문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삽살개 짖는 소리. 뭐 애초에 처음부터 소리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렇죠? 청각적 이미지가 나온 건데, 자, 이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이제 좀 부각되는 게 뭐가 있느냐? 쓸쓸한 분위기 가능해요. 됐습니까? 개 짖는 소리가 들리는 고요한 항구. 요거 떠올리시면 돼요. 그리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역시나 유발할 수 있죠. 됐습니까? 그런 이제 청각적 이미지가 있다. 이게 조금 그냥 부가적인 내용으로 설명하면 삽살개가 우리나라 토종개입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올릴 수 있는 그게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때 눈보라에 얼어붙은 섣달금은 여기 나오죠. 눈보라에 얼어붙은 섣달금은 시간적 배경이 나온 거긴 한데 이 시간적 배경이 겨울로 설정돼 있죠. 겨울 그래서 부정적 현실이 되죠. 일제강점기 얘기해도 됩니다. 강점기. 그렇죠? 이용학의 대부분의 시들도 다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니까. 그때 밤이 하도 얄궂은 손을 곱게 흔들길래 뭐 이거는 간단하게 시그마라고 넘어가 되겠죠. 밤이 손을 흔들었다라서 의인법 해준 겁니다. 밤이 깊어갔으니 그죠? 밤이 깊어졌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술을 마시어 불타는 소원이 이 부두로 왔다. 자, 요 불타는 소원만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화자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불타는 소원,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리움. 됐죠? 첫 번째 내용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화자가 겨울밤, 괜찮죠? 겨울밤 술을 마시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가슴속에 가득 품고 러시아의 항구에 있는 겁니다. 괜찮죠? 넘어가 되겠죠? 또 화롯이라고 해도 되나? 두 번째요? 화료 괜찮죠? 네, 의인법, 화료법 괜찮습니다.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내려갈게요. 걸어온 길가. 요 걸어온 길가는 인생. 그동안의 삶. 화자의 인생. 됐죠? 내가 살아오는 동안 찔레 한 송이 없었대도 여기 찔레 한 송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기쁨, 축하, 뭐 영광 뭘로 해도 상관없어요. 기쁨, 영광 뭘로 봐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긍정적인 무언가가 없었다고. 됐습니까? 그동안의 나의 삶 속에는 뭔가 기쁘고 영광스럽고 이런 건 없었어. 하지만 나의 아롱법은 요 아롱법 역시 깊이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에요, 그냥. 나는 자옥자옥 뉘우칠 줄 모른다. 됐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내 인생에 영광스러운 순간은 없었더라도 나는 뉘우칠 만한 일은 없다. 떳떳한 삶. 그렇죠? 후회 없음. 후회 없는 삶. 당당한 삶. 이거 얘기하는 거라고. 괜찮습니까? 그래서 어깨에 쌓여도 하얀 눈이 무겁지 않구나. 나는 지금 속에 내 스스로에게 양심의 가책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삶의 무게가 짊어지어지더라도 나는 힘들지 않다. 견딜 수 있다. 그럼 하얀 눈이 삶의 무게. 네, 가능하죠. 삶의 무게. 근데 떳떳한 삶을 산 거랑 삶의 무게가 무겁지 않은 지금 현실은 긍정적이지 않으니까. 지금 내가 힘겨운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이 삶의 무게를 나는
견디며 떳떳하게 살아왔다. 음. 이렇게 되는 거지. 아, 지금까지 쌓여. 그렇죠. 됐죠? 자, 현재 상황이 첫 번째예요. 그러면서 한번 잘라주세요. 두 번째 내용은 과거 회상이 됩니다. 어린 시절을 회상해요. 됐죠?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연 내용 한 번만 매듭 짓고 다시 한번 두 번째 연 넘어갈게요. 화자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의 깊은 밤에 겨울밤 서가지고 고향 생각이 나잖아. 괜찮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삶도 되돌아본 거야. 나 그동안 떳떳한 삶을 살고, 됐죠? 고향 생각도 나고, 그러면서 두 번째 연 내려가서 어린 시절 회상이 들어가는 거라고. 자, 철없는 누이의 보수머리를 어루만지며 러시아의 이야기를 캐고 싶던 밤이면 울 어머니는 서투른 러시아 말도 들려주셨지. 조름조름 귀밝히는 누이가 잠들 때가장 등불이 깜빡 저절로 눈 감을 때 꺼져. 괜찮죠? 뭐 여기는 뭐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가볍게 체크만 하고 넘어갈게요. 괜찮죠? 각주 달려있는 내용만 한 번씩만 읽고 넘어가세요. 그죠? 음악성 높이는 뭐 이런 꺼정 이거 있잖아. 때 꺼정. 그죠? 그리고 요 부분 있죠. 눈 감을 때까지. 요것도 이제 뭐 의인화 얘기해 줄 수는 있어요. 시간의 경과. 그러니까 시간의 경과를 의인법을 통해서 조금 이제 효과적으로 표현한 거죠. 괜찮죠? 아, 어렸을 때 밤 늦은 시간까지 어머니가 러시아 이야기를 해주셨던 어린 시절의 그날 회상하는 거지. 자, 그때 네 번째 영화입니다. 다시 내게로 헤어드는 어머니의 입김이, 여기서 어머니의 입김이라고 하는 건 그냥 어머니의 사랑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어머니의 사랑을 회상하는 거. 무지개처럼 어질구나. 자, 나는 그 모두를 살뜰히 담았으니 어린 기억의 새야 귀성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됐죠? 귀성스럽다는 뜻풀이 있는 거 확인만 하시고요. 이거 뭐 직역하는 거에 너무 집착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정리하셔도 돼요. 네 번째 연 내려갔을 때는 화자가 어린 시절의 그 과거 모습을 되게 열심히 회상하고 있는 모습, 깊이 회상하고 있는 모습. 그러면서 마지막 거스르지 말고 마음의 은줄에 작은 날개를 털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도 지금 간단하게만 정리하고 내려갈게요. 뭐 깊이 너무 막 집착해서 해석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요. 회상을 새가 날개를 터는 모습 있죠. 비유한 거예요. 괜찮습니까? 새가 날개를 터는 모습에 내가 과거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회상하는 걸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 어린 시절의 모습을 떠올리며 화자가 잠시 즐거움을 느끼는 거. 괜찮습니까? 괜찮죠? 여기까지 잘라주시면 돼요. 3, 4연 묶어서. 어린 시절의 누이, 어머니, 고향의 모습 떠올리면서 잠깐 즐거움을 맛봤어. 괜찮습니까? 그런데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다섯 번째 연관. 드나드는 배 하나 없는 지금. 됐죠? 당연히 부정적이죠? 부정적 현실의 모습입니다. 자, 부두의 호저 시선 나는 맷비둘기 아니건만 날고 싶어. 자, 맷비둘기라고 하는 소재를 보면서 날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을 떠올리죠? 화자의 소망이 투영된 소재가 되죠? 자연물, 소재,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네. 괜찮죠? 맷비둘기. 됐나요? 고향에 대한 그림이야, 결국.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 괜찮죠? 그러니까 맷비둘기 같은 경우에는 화자가 동경하는 대상이라고 해도 괜찮죠? 맷비둘기였다면 내가 저 맷비둘기였다면 날아서 고향에 갈 수 있을 텐데 이런 거잖아. 자, 머리에 어슴풀이 그려진 그곳 고향이겠죠? 그곳 고향. 하지만 우라지오의 바다는 얼음이 두껍다. 얼음 당연히 장애물이 되죠. 고향에 돌아갈 수 없는 현재 상황.
절망적 현실. 괜찮습니까? 그렇죠? 자, 마지막 연가입니다. 등대와 하나. 등대도 네모 하나 칠게요. 등대. 화자와 처지가 동일하죠, 얘는? 움직일 수 없어요. 됐죠? 그리하여 서로 속삭일 수 없는 생각에 잠기고 여기 속삭일 수 없는 생각에 잠겼다라고 하는 얘기는 계속해서 똑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각이나 화자의 중심 정서는 바뀔 이유가 없어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됐죠? 자, 등대를 바라보며 고향을 다시 한번 그리워하는 거지. 아, 나도 저 등대처럼 이곳에 뿌리 박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구나. 집에 가고 싶은데. 자, 그때 밤은 얄팍한 꿈, 여기서 말하는 얄팍한 꿈, 고향에 돌아가고자 하는 소망, 끊임없이 꿰인다. 가도 오도 못할 우라지오. 마찬가지죠?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우라지오라고 하는 화자가 처한 현실의 모습인 거죠. 괜찮습니까? 고향에 돌아갈 수 없는 부정적 현실. 그래서 여기다가도 이제 프레임을 한 번 더 씌울 수 있는 겁니다. 역시나 일제강점기에 쓰여진 작품이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에 강제 이주된 이후로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도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시대적 현실 때문에 갈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 괜찮습니까? 야, 여기서 말하는 얼음이 두텁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게 진짜로 바다가 얼어서 백길이 끊겨서라고도 볼 수 있는 거지만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그 이면적인 것도 생각은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시대 정치적 현실, 괜찮습니까?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현실 때문에 고향이 있어도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조선 땅에 고향이 있어도 갈 수 없는 그 현실이 되는 거잖아. 괜찮습니까? 뭐 그런 내용으로 정리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까지만 체크해 보시면 되겠다. 자, 다음 넘어가셔서 흑백 사진까지 바로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흑백 사진 같은 경우에는 오나지오랑 분위기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 고향의 모습을 회상하는 건 맞습니다. 얘도 똑같아요. 회상한다.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단 감각적 이미지가 굉장히 활용이 돋보여요. 굉장히 많아요. 다양한 이미지가 쓰였습니다. 시각도 있고, 뭐 청각도 있고, 공감각적 표현도 있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평화로운 모습이에요. 아름다운 정경 드러내는 거지. 흑백사진은 그래서 되게 긍정적인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행복한 모습으로만 그려져요, 얘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우라지오랑 본다면 대조적이죠. 화자가 처한 현실 자체가. 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조금만 내려가서. 자, 내유년의 7월에는 끊어주시면 되겠죠? 여기 내유년의 7월에는 에서부터 벌써 나오는 겁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출발점부터. 내 어린 시절 7월은 자, 그 뒤에 바로 열어줄게요. 냇가에 잘 자란 미루나무 한 그루가 솟아오르고 끊고 또 그 위에 파란 하늘에 뭉게구름이 내려와 있고 어린 눈동자 속에 터져나갈 듯 그러한 풍경들이 가득 차고 자, 찬 물들은 반짝이는 햇살을 수면에 담아 쉼없이 흘러갔다. 바로 닫아주시면 되겠죠? 대단하고 복잡할 것 없습니다. 감각적 이미지 많이 쓰였죠? 파란 하늘, 뭉게구름, 반짝이는 햇살,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 괜찮습니까?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아름다운 풍경을 묘사한 겁니다. 정경 묘사. 어린 시절 내 고향은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다. 끊어주시고요. 그 뒤로 갑니다. 냇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 괜찮습니까? 뭐 그래 각주로도 달려 있는 거지만 냇물아라고 불렀잖아. 그죠? 냇물이 구체적 청자죠?
냇물을 청자로 설정. 말을 건네는 어조. 그쵸? 너무 좁은가? 이 정도? 그쵸? 야, 물론 그러면 의인화도 가능하시는 겁니다. 냇물을 의인화했다. 괜찮죠? 냇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라고 하는 여기까지 본 겁니다, 지금. 표현법 납득되시죠? 말을 건넨 어조를 사용했고 냇물을 의인화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그 뒤에 착한 노래들도 여기 괄호할게요. 착한 노래들도 물고기들과 함께 큰 강으로 헤엄쳐 가버리면 바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표현상의 특징 두 가지 한꺼번에 정리할게요. 첫 번째, 착한 노래, 냇물이 흘러가는 소리죠? 시냇물 소리가 헤엄쳐 가버리면 얘기한 거잖아. 그러니까 시냇물 소리라고 하는 청각적 심상을 헤엄쳐 간다라고 하는 시각적 표현으로 바꿔준 거예요. 공감각적 심상 되는 거죠. 됐습니까? 시각의, 쏘리. 청각의 시각화, 감각의 전이. 됐습니까? 와 더불어서, 그렇죠? 와 더불어서 노래가 헤엄친대잖아. 화류도 되죠? 괜찮습니까? 화류랑 공간도. 네, 두 가지가 같이 쓰인 거죠. 자, 이런 표현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효과는 뻔합니다. 고향의 모습을 그만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 됐죠? 냇물이 졸졸졸졸 흐르던 내 고향의 모습. 요거 되는 거잖아. 자, 그리고 그 뒤에 과수원을 지나온 달콤한 바람은 미로나무의 손들을 흔들어 차르르 차르르 내 겨드랑이에는 간지러운 새잎이 돋고라고 하는 부분으로 넘어가는데 여기 달콤한 바람이 미로나무의 손들을 흔들었다 라고 하는 거 여기다가도 두 개. 달콤한 바람 뭐야? 그쵸, 감각의 전이죠. 미각의 촉각화되죠. 됐죠? 첫 번째, 그죠? 두 번째는 미루나무가 손을 흔들었다. 그렇지, 의인화. 미루나무를 의인화. 이렇게 두 가지. 괜찮습니까? 지금 이 시에서 이야기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어린 시절 고향의 모습을 전달하는 거. 그냥 아름답고 평화롭고 즐거웠던. 근데 그 모습을 전달함에 있어서 다양한 감각적 표현이나 어떤 수사 기법들을 사용했다라는 거. 괜찮습니까? 그게 끝이에요. 그 뒤에 차르르 차르르 음성 상징어. 됐죠? 내 겨드랑이에도 간지러운 새 잎이 돋아나는 자연과 하나 되어 즐거웠던. 됐죠? 넘어가 되겠죠? 자, 물 아래까지 헤엄쳐가 누워 바라보는 하늘 위로 삐뚤삐뚤 헤엄쳐 달아나던 미루나무 한 그루. 넘어갈게요, 그냥 이제. 됐죠? 저 사자와 자연의 동화가 내 겨드랑이를 건지는 새잎이. 겨드랑이에서 잎이 돋아난다는 건 자연과 하나가 된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자, 그때 달아나지 마, 달아나지 마, 미루나무야 라면서 여기도 이제 말을 건네는 어조가 한 번 더 나오긴 하네요. 자연과 동화된 모습이니까 같은 선상에서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뒤에 귀에 들어간 물을 뽑으려 햇살에 데워진 둥근 돌을 골라 귀를 가져다 대면 허기보다 먼저 온몸으로 퍼져오던 따뜻한 오수. 야, 여기서 말하는 오수는 낮잠입니다. 괜찮죠? 자, 요거는 장면을 한 번만 연상하시면 돼요. 실컷 물놀이를 해. 됐죠? 그러니까 미루나무가 있는 그 물가에서 실컷 물놀이를 하고 따뜻한 한 봄날에, 그쵸? 돌 베고 누워가지고 낮잠 자는 거. 괜찮습니까? 얼마나 좋은 모습이야. 행복한 모습이야. 점점 무거워져 오는 눈꺼풀 위로 멀리 누나가 다니는 분교의 풍금소리 쌓이고 요것도 표시해 두시면 되겠죠? 풍금소리가 쌓인다. 됐죠? 자, 쌓인다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물건을 바라볼 때 얘기할 수 있는 걸 쌓인다. 그래서 청각의 시각화되는 겁니다. 괜찮죠? 그리고 미루나무 그늘 아래에서 7월은 더위를 잊은 채
깜빡 잠이 들었다. 요거 마지막 표현이죠. 7월은 더위를 잊은 채 잠이 들었다. 실제로 잠이 든 건 나잖아. 괜찮습니까? 내가 잠이 든 건데 7월이 잠이 들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결국 이거를 우리는 주객전도라고 얘기해요. 주객전도식 표현. 7월에 낮잠이 든 화자의 모습. 이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지. 괜찮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흑백 사진 같은 경우에는 단독 작품으로 놓고 얘기했을 때는 각 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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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쪼개면서 갔잖아. 그러니까 각 구절에 어떤 감각적 이미지 아니면 또 어떤 표현상의 특징이 드러나는가. 요거를 보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봐야겠지. 우라지오랑 흑백 사진이랑 둘을 나란히 놓고 보면서 괜찮습니까? 어. 우라지오의 화자는 과거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흑백 사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행복했던 유년 시절을 떠올린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런 건 없어요. 괜찮습니까? 고향에 돌아가고 싶다 이런 건 아니에요, 지금. 시적 화자가 처한 현실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진 않기 때문에. 괜찮습니까? 그런 거 정도 나란히 놓고 볼 수는 있겠다. 이 정도 내용 정리해 두시면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입니다.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 보겠습니다.